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유럽 정보를 전달해 줄 박상봉 박사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박사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현성월 창녀조를 막 좀 폭로를 했는데 언제 폭로했죠? 우리가 지난달에 폭로했죠. 지난달에 폭로했나요? 이게 지금 어저께 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신문에 제목을 좀 보십시오. 적국의 창녀를 Wir laden die Prostituierten unseres Feindes ein. 적국의 창녀를 초대하는 제목으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신문이 어제 날짜로 뽑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망경봉 92호에 네. 120명인가요? 몇 명이죠? 그 예술단을 데리고 왔는데 140명 아니고 140명인가요? 이제 그들을 보고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가서 예. 화형식을 하고 그리고 인공기를 불태우고 어젠데요? 그러니까 어제. 예. 어제.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죠. 이게 이제 오늘 날짜가 2월 6일자죠. 2월 6일자니까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가서 이제 촬영한 걸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적국의 매춘부 프로스티튜트 매춘부라는 얘기거든요. 매춘부를 초대했다고 이제 막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이 창녀들을 초대해서 평양 올림픽을 만들고 거기에 박수를 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이제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요, 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 봐야 하는 이 식민지, 김정은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슬픔이 갑자기 오네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탈북자들에 관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펜스 부통령이 또 와서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천안함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미국 등 국제사회, EU 흐름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다는 것 같아서 외신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이건 비즈니스 인사이더 도이칠란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 신문이 1월 31일자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것을 이 신문이 보도한 건데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1월 16일이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었네요. 전이죠. 북한에 총 돼지 독감이 발병을 해서 12만 6천 명이 감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근데 이 돼지 독감이 이것이 돼지 독감입니까? 돼지 독감이라고 이제 저리 독감이 아니고요. 여긴 돼지 독감으로 이제 보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슈바인의 그리페, 그러니까 슈바인에 하면 돼지고 그리페 하면 독감인데. 그것이 이제 조류 독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돼지 독감이 이제 북한에서 발병을 해서 12만 6,574명이 감염됐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4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돼지 독감이라는 것이 잠복기가 길어서 이것이 선수단이 500~600명의 선수단, 대표단, 임원단 이렇게 와갖고 그것이 남한에 전염될 것을 걱정하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 사람들의 배설물 그렇죠. 호흡기로 공기 전염. 요새 홍콩에서도 홍콩 독감으로 100명이 사망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거기 선수단에게 터미플루를 제공했다는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정보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 도이칠란트라고 하는 매체가 북한의 돼지 독감이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남한에 감염될까를 우려하는 보도를 냈군요. 그렇군요. 다른 소식은 또 뭐 있으십니까?
이건 이제 조금 북한 역시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압박이 강력히 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소식이에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제재가 아프리카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강경화 장관이 칙 하면 그 감비아 만나지 않습니까? 감비아. 아 그래요? 네, 감비아를 왜 자꾸 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한은 현재 13개 나라, 아프리카에만 13개 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이 대사관이 무기 공급, 뭐 군사훈련, 그렇죠. 밀거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래갖고 총 북한과 군사협력을 하는 나라를 앙골라, 베닌, 보츠와나, 그 다음에 콩고, 에리트리아,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이런 9개 나라가 여전히 북한과 군사협조, 뭐 밀거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이건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 도이치란트가 이제 1월 30일 날 보도했는데 오늘 또다시 어제 날짜입니다. 스위스 쥐리히 신문이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 가짜서를 만들고 가짜 밀거래 주역이 돼서 돈을 만들고 소위 말해서 대사관이 거점이 돼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스위스의 쥐리히 신문과 독일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도이치란트가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의 외교 무대가 아프리카로 이렇게 많이 확장됐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뭐 소위 서방 국군은 다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을 했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꼼짝없이 그 대북 압박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북 제재를 느슨했죠. 근데 이 트럼프 정부는 과거 오바마 정부와 달리 대북 제재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일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의 비밀 경찰들, CIA 모든 그 정보 채널이 동원돼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다른 소식은 이게 이제 북한의 또 이게 이제 뒷사이트죠. 뒷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아주 저명한 저널입니다. 이게 이제 주간인데 우리가 주일날 그 인터뷰 하는데 아닙니까? 뒷사이트 이제 펠릭스 밀리 기자가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왔다가 우리 이해란 TV를 이제 취재하기도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하고도 이제 한국 통일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좀 인터뷰 좀 하자라는 우리가 소식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이들을 만나게 돼 있는데 이 뒷사이트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미얀마와 시리아에 북한이 아직도 군사 무기를 수출해서 작년 한 해 동안 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2억 달러. 근데 또 이게 시리아 화학 무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차례의 부품 밀거래를 했고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뭐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돕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은 시리아와 관련돼서 아주 긴밀하게 북한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제재의 틈을 뚫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장을 세워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를 빗자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VX 같은 그렇죠. 이거는 완전 대량 살상 무기인데요. 사실 어쩌면 핵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핵은 쏘는 거라도 이게 뭐 감지라도 되지만 이 VX 같은 거는 이게
뭐 어떤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김정은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좀 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방카의 남편,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도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사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모든 것을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모사드죠. 네. 모사드. 그러니까 모사드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중동의 북한 거래가 거의 차단될 겁니다. 이제 이것이 차단이 되고 아프리카가 차단이 되면 완전히 북한은 이제 고립된 국제 고아가 되는데, 사실 평창 올림픽이 이러한 완벽한 제재망을 터주는, 그렇죠. 구멍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안타깝게 그지 없죠. 폭스뉴스에서 오늘 나온 게 그겁니다. 김정은은 이 평창을 통해서 대화로 서울을 점령하고 있다. 대화로 서울을 점령하고. 네. 대화가 뭐 말이 대화지. 그동안 대화했는데 우리가 대화했습니까?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지시를 받은 거죠. 지령에 지시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남북 대화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서로 상호주의 대화가 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상호주의 일방적인 대화가 돼서 뭐 자기는 인공기 달고 우리 태극기 띄고 가고 뭐 이런 식의, 아니 뭐 하루아침에 만경봉 타고 오고, 김영남인 뭐 고려항공 타고 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의 육해공군을 다, 그러니까 다 장악했어요. 다 장악하는 나는 것들이. 그럼 한꺼번에 가도 되는데 만경봉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왜 따라오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무력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길도 뚫었다, 바닷길도 뚫었다, 육로도 뚫었다.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념 없는 자들은 이거를 지금 뭐 뭣도 모르고 지금 박수만 치고 있고, 평화라는 게, 이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게 강도가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었는데 그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 맞고 있는 게 이게 평화냐 말입니다. 이게 그죠. 위장된 평화죠. 또 한 가지가 나왔네요. 이게 정말 외신을 보면 이게 정말 한심해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2월 5일자. 북한이 사이버 해킹이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연방 관세청 이름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어디다 메일을 보냈냐면,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메일 보내요. 네. 그거를 열면 해킹이 당하는 겁니다. 네. 그 북한의 그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거기서 돈을 빼가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2월 5일자. 이렇게 해서 북한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회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들으면 들을수록 김정은은 도저히 인간 세상에 살 수 없는 이 악마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경각성을 높이시고 또 이 반역 행위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파렴치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더 그래. 아니, 세계적으로 김정은, 근데 이 사람들이 김정은은 뭐 이성적인 사람, 아주 뭐 칭찬을 아끼지 않거든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과연 평창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국제 고아가 되는 거 아닌가, 아주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죠. 지금 미국 쪽에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에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테러 지원국을 지원한 거는 같은 그 맥락에서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룰을 깼을 때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사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들 정말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문꿀 오소리니
달빛 기사단이니 문반이 하면서 쫓아다니는 이 정말 이 멍청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막 이제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또 자금원으로 이제 베를린에 가면 북한 대사관이 있거든요. 네. 대사관 건물이 좀 커요. 네. 그 대사관 건물을 숙박업소로 한 겁니다. 네?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사관 건물을 숙박업소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SNS,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대사관 건물에서 숙박업을 해서 그 불법으로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그 벨린시에서 과태료도 물고 그 행위를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북한으로 송금한 거죠. 근데 드디어 헌법수호청이 나섰습니다. 헌법수호청 하면 뭐죠? 독일의 헌법수호청은 소위 독일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당이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이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을 하죠.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 헌법소총이 1951년도에 사회주의 제국당이라고 하는 좌파단체, 그리고 1950년에 공산당을 해산시킨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헌법소총인데, 그리고 1973년도에 빌리 브란트 총리의 보좌관으로 있던 기욤의 스파이 행각을 찾아내서 기욤을 낙마시킨, 총리직에서 물러나도록 했고, 거기를 살아있네. 이들을 체포하는 데 역할을 했던 헌법소총이 벨린 북한 대사관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숙박업소는 이제 못하죠. 무기 조달에 지금 핵심 역할을 북한 대사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스 게오르크 마스 총장이에요. 헌법소 총장이 북한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대사관에서 핵 미사일 부품을 여러 가지로 조달을 해서 이것을 북한에 보내는 거죠. 거기에는 화학무기 뭐 측정하고 감도를 조사하고 재는 그러한 무기까지 해서 그거를 비밀리에 북한으로 보이는 역할을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소총이 이걸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이것이 드러나면 이제 북한은 어떤 조치를 당할지 모르는, 쫓겨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지금 조치를 취해줄 것이고, 또 하나 이 보도는 말이죠. 제가 여기 좀 써왔지 않습니까? 보도는 짜이트뿐만 아니라 독일 최대의 부스를 자랑하고 있는 빌트지, 대 타게슈피겔, 도이체 벨레 등등의 독일 언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북한 대사관에서 대사관이 거점이 돼서 이제 숙박업소를 해다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못하니까 이제 각종 핵과 미사일 부품을 비밀리에 수집해서 북한에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헌법소총이 적발을 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내용을 독일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이 부럽군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기관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저희한테 왜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단국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분단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 통일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유일하게 그렇죠. 서독이 자유민주 통일을 했는데 그 자유민주 통일을 할 때까지 헌법소총의 역할,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대단하게 그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그 이상한 판사, 그 누구예요 그거? 그런 사람이 무슨 이번에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에 올랐었죠?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통일도, 자유민주 통일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헌법에서 자유라는 조항을 다 삭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독일 같으면 절대로 이게 있을 수 없죠. 헌법수호청이 딱
헌법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휘말리고 있고, 이런 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말 수호해낼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 헌법입니다.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헌법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우리가 다 분신, 자살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사유가 빼내지게 되는 이런 정말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